아니 도대체 어떻게 뭐하는 사기꾼이길래. 나쁜 사람이네. 그 피해자가 10,000명이 넘었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만? 나만 당하기 싫어서. 믿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업비트 자금 세탁 방지실 전지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비트 자금 세탁 방지실 차미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IOSCO, 즉 국제증권감독기구가 지난 2017년부터 투자자 교육과 보호를 위해 매년 10월 중 일주일간 세계 투자자 주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아직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매년 각종 범죄, 사기에 휘말려서 피해자들이 속출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36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출동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일기 프로파일러이자 범죄 분석가인 배상훈 교수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범죄 분석가이자 현재는 연세대학교 개공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눈빛부터 카리스마가 넘치셔가지고 오늘만은 진실을 말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방송 진행하는 걸로. 네. 근데 잠깐만요. 근데 배상훈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는 가상자산업권에도 뭔가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 업계가 유행을 타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관심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기꾼들도, 그러니까 돈을 노리는 범죄자들도 많이 달려들고 있는 그런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고 상당히 좀 안전하게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투자 사기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근데 민낯을 파헤쳐보자라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 교수님 저희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 나오셔서 사기꾼 관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교수님, 사기꾼 관상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사기꾼들은 보통 이제 잘생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되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수더분하고,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의심스럽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사기꾼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카리스마도 있고 사람을 잘 휘어잡는 그런 유형도 실제로는, 그런데 사실은 좀 도와주고 싶다, 착해 보인다, 이런 형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많은 범죄자들, 특히 사기꾼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저희 관상은 착한 눈빛인데.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말하자면 그 화장이 진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을 조금 나눕니다. 왜냐면 요즘은 워낙 색조 화장이 갖고 이 첫인상으로 사기꾼을 구별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착하고 도와주고 싶게 생긴 사기꾼이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리해보자면 관상이나 외모로 사기꾼을 구분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가끔 보면 나는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네요. 오늘 그래서 교수님께서 실제 사기 사례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액이 3,000억이 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10,000명이 넘었던 상당히 심각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겠네요. 피해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 사기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단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돌았다는 뜻일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뭐하는 사기꾼이길래 그렇게 피해자를 많이 양산해낸 거죠? 조직 구조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망을 포섭하는 그런 사기가 보통 이런 종류의 사기입니다.
그러면은 10,000명까지. 그렇다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야야, 유튜브 보다가 대박 꿀팁 찾음. 어? 아니, 어떤 경제 유튜버가 그러는데 이거 사면 무조건 부자 된대. 뭔데? 이거 신생 코인인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금이 기회래. 근데 그런 거 좀 위험하지 않아? 이 유튜브가 구독자가 무려 60만 명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버인데 믿을만하지 않아? 그래, 구독자 많다니까 왠지 좀 신뢰가 가긴 하네. 그니까 듣기 전에 빨리 사자. 고고! 이거 진짜 하면 부자 되는 건가? 오케이, 사봄. 저 같아도 제 친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저 같아도 조금 살 것 같기도 하고요. 60만 명이면 혹할 것 같긴 하네요. 나쁜 사람이네. 요걸 트레일러 효과라고 하고요. 요걸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트레일러 효과.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죠. 초기 투자 자금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60만의 유튜버? 뭐가 좀 있어? 아유, 이 정도 갖고 뭐 좀 할 수 있지 뭐. 여기가 바로 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기입니다. 이렇게 덫이 정교하게 나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던 거군요. 친구가 친구를, 그 친구는 자기 형제를, 자기의 교회의 또 교인을, 또 학교 동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둘둘둘 몇만 명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서 지옥길 가는 그렇죠, 거네요. 도대체 어떤 말로 이 피해자들을 꿰어냈을까요? 저 믿고 투자한 분들 다들 인생 바뀌었다고 연락 옵니다. 2배 이상 승인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해요. 이거 진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3,200억의 코인 사기를 벌인 거였군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멘트만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혹할 만한 거는 못 느꼈거든요. 그냥 조금 약간 궁금하다 이 정도? 그 궁금증 한 스푼 때문에 어디론가 계좌이체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조금 전 영상에 나왔던 경제 유튜버 A씨는 자신의 말로 인해 손해를 본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아주 황당한 방법으로 탈출구를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규모 코인 사기를 꾸민 겁니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던 전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초극비예요. 이거는 3천만 원 정도만 이 코인을 매수하면 무조건 9억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요. 초초극비도 아니고 초초초초극비라고 하면 약간 흔들리면서 이제 60만 유튜버가 추천해주는 극비 코인은 좀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구독자가 60만이 넘는 유튜버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이 설마 사기를 치겠어? 이런 생각이 강하겠죠. 그 중에 너만 알려줄게. 너만 알려줄까요? 아니죠. 수천 명한테 너만 알려줄게가 되죠. 이게 심리적인 자극을 합니다. 이 유명인이 나한테만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뭔가 급박하게. 그래서 초초초초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초초초초초초까지 들어가죠. 요번 아니면 안 됩니다. 요거 마지막 세일이에요. 똑같죠? 우리가 보통 폐장 세일할 때 나타나는 심리랑 똑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마감 임박. 마감 임박. 이게 보이스피싱 나타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이거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당신 큰일 나요. 그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높여주는 방식이고 긴장감 끝에는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홈쇼핑에서 이렇게 매진 임박으로 네. 마케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극비코인이란 게 어떤 거였을까요? 이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한테 코인 28종을 추천하고 팔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깡통 코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이 깡통 코인이라는 거를 한두 명도 아니고 10,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피해자들이 눈치를 못 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보통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심사를 통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데 사실 이들은 가짜 법인을 세우고 또 브로커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까지 됐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하라. 근데 사실은 그것이 허위로 가격을 올려갖고 나중에 깡통 코인의 가치가 또
폭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잘 프로그램화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싹 돈을 빼거나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깡통 코인이기 때문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천억에, 정확히 말하면 2천억 가량의 피해를 보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하죠. 요거 좀 손실을 많아야겠다 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딴 코인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사기꾼들이 너무 악랄하죠. 이게 사실은 가상 코인 사기의 핵심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들은 일단 피해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그 손실금을 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혹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사기를 한번 당한 사람이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 한번 당한 사람은 사기를 절대 안 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몰립니다. 사기꾼들은 요 반대쪽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요 심리를 잘 알아야지 사실은 한 번 사기를 당해도 다음 사기는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확실히 사기꾼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섭네요. 다음은 이 사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리딩방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스토리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민수는 평소에 부업에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 광고에 이런 문구가 떴다. 단타로 하루 10만 원 벌기, 초보도 가능, 무료 오픈 채팅방 입장하기.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링크를 눌러 들어갔다. 채팅방에는 오늘도 수익 인증합니다 라며 고급차 사진, 계좌 잔고 캡처 화면이 쏟아졌다. 방 운영자는 자신을 황제경제연구소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의심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부터 드립니다. 실제로 소액으로 들어간 민수는 며칠 뒤 5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민수는 이거 진짜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며칠 뒤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주에 해외거래소 상장 예정인 비상장 코인이 있습니다. 초극비, 내부자 정보라 절대 외부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안에 들어오셔야 원금 3배 보장해드립니다. 민수는 급하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일주일 뒤 민수의 계좌에 코인 평가액이 3,000만 원으로 찍혔다. 하지만 출금을 시도하자 이런 메시지가 떴다. 인출하려면 세금 및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운영자는 다급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보증금 냈습니다. 내면 곧바로 인출될 거예요. 민수는 믿고 500만 원을 더 보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코인 지갑도 접속이 차단되었다. 결국 민수는 총 1,500만 원을 잃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주변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 서버라 추적도 쉽지 않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사람을 속이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 마음에 얻는 부분은 일단 신뢰. 그러니까 일종의 트레일러 같은 느낌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니까 누가 가니까 나도 가고. 두 번째는 굉장히 어떤 믿을 만한,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 아니면 유명한 셀러,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가 뭘 한다. 그러면은 신뢰가 확 올라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속일 때도 다른 사람, 어떤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게 만드는, 이게 사실 가스라이팅 효과가 되는 거죠. 채팅방의 유혹을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 정도는 알아. 무료 채팅방 많잖아.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무료 채팅방을 왜 열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꼬이려고 열겠죠. 들어갔다. 그 다음에 수익을 던져주는 거죠. 여기서 전제가 있죠. 5만 원 정도는 사실은 복권으로 긁어도 나올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던져주는 거지. 이들이 500만 원을 던져주면 그게 사기가 될까요? 왜? 500만 원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법칙이란 게 있는 겁니다.
한 회에 할 수 있는 액수가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값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나의 신뢰의 값은. 이 불균형에서 범죄자들은 심리적인 우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출금을 못하니까 애 같아가지고 돈을 더 넣고 하는 식으로 미끼를 계속 물었잖아요. 그렇죠. 환상이죠. 사실 그 도표에 나오고 자기 그 계좌에 있는 거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걸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출해서 내 손에 현찰로 돈이 있어야지 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가르쳐준 계좌는 착각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준 차트 이런 거 다 그 사람들 겁니다. 내 거는 오로지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식 못하게 합니다. 왜? 내가 계속 누르고 보고 결정했다고 하는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출할 테니까 세금을 내라. 그건 또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왜? 가스라이팅이 일단 두세 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또 민수가 수익이 인증난 걸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면 또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신뢰 자본을 사기꾼들은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나도 확신하지 않는데 왜 내 친구한테 이걸 해줄까요? 내가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나만 당하기 싫어서. 믿고 싶어서? 그렇죠.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나만 당하고 너도 같이 당해야 되는 이거는 공범이죠. 그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나는 좀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상태야. 그런데 나와 비슷한 사람과 같이 하면은 둘을 더해봤자 거기서 똑같은 겁니다. 이건 저기 말은 곱하는 겁니다. 0.7 곱하기 0.7은 얼마입니까? 0.7 0.49죠? 근데 헷갈리시죠? 0.7 곱하기 0.7이 4.9라고 생각하시죠? 그럴 수 있는. 착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기꾼의 법칙이에요. 이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신뢰가 0.7 가지고 0.7, 난 70%밖에 못 믿어. 70%지. 그걸 다 곱해 보세요. 다 곱해도 1이 안 돼요. 우리 둘이 손을 잡으니까 1이 넘겠지. 1이 넘는다는 건 수익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심리만 이해하면 사기는 안 당하지만 100% 0.7 곱하기 0.7이 1을 넘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넘는다고 생각하셨죠? 좀 전에도. 순간. 근데 해명하자면 약간 제가 긴장을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기꾼이 순간 긴장하게 해서 판단 못하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가 있겠네요. 대학원 나온 분들도 과학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0.7의 신뢰면은 0.7만 믿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0.3을 부정하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해충은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지갑을 노리는 범죄자들도 갈수록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께 들어보니까 그 방식도 정말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해충들이 우리 자산을 갉아먹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주제가 사기를 피하는 3가지 방법이잖아요. 이 지금까지 사기를 안 당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당하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기를 피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공짜를 믿지 마. 앞서 사례에서도 실제로 5만 원, 사실은 그건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를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핵심적이라고 했습니다. 사기는 많이 배운 사람도 당할 수 있다. 즉, 사기에는 지식, 지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보통 이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바보 같아서 사기당했다라고 자책을 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사기 당한 데는 뭐 고학력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간에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사기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만큼 사기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휴대폰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상당히 많은 사기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때 사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들이 이런 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앞으로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 여러분 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